매일 걷는 습관이 있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머릿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한 사례를 살펴보죠. 지역 내 63세 조은우 씨는 항상 건강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친구들과 매일 아침 공원을 거닐며 활력 넘치게 산책하고 태권도를 했는데 목소리는 밝고 얼굴색도 화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끼 식사를 마친 후 잠시 후 은우 씨의 가족들은 반쪽 몸이 마비되고 얼굴이 비뚤어지며 말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단 결과는 대뇌경색으로 조신할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왜 쓰러졌을까요? 현실에서 갑작스러운 일은 진정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빙하의 꼭대기에 보이는 부분만큼이나 실제 위험은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혈전은 침묵하며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신호를 통해 조용히 우리 몸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혈전은 미묘한 신호를 통해 건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산책은 혈전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발걸음, 감각, 몸 상태는 마치 혈관 스캐너처럼 우리 몸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오늘은 산책 중 나타나는 4가지 혈전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나이나 피로와 무관하며 나타날 경우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몸에 급한 신호를 보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책 습관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작은 문제가 미래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몸에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좀 더 듣기 전에 가족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어서 4가지 혈전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산책 후 한쪽 다리가 부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장애인데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전과 같은 길을 걷고 동일한 시간대에 집에 돌아와 신발과 양말을 벗을 때 한쪽 발목이나 종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뚜렷한 자국이 남고 오래 지나도 안 떨어지며 만지면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벼운 통증이 동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이 걸었나 봐. 발 씻고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대충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63세인 김민수 씨는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취미로 매일 저녁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공원에서 40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오른쪽 발목이 걸을 때마다 부을 것 같은 눌림을 느꼈고 신발이 꽉 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늙어가면서 다리 기능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다가 어느 날 발이 부은 데다가 종아리까지 쑤시듯한 통증이 느껴져 자녀들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혈액을 채취한 결과 오른쪽 다리에 심부 정정맥 혈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혈전이 떨어져 폐로 이동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매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의 정맥혈관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혈액이 되돌아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다리가 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는 동안 심장 박동이 빠르고 혈액순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막힌 간헐 흐름이 더 많은 피를 주입하고 결과적으로 정체가 심해지고
부종이 빠르게 생기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혈전성 부종과 평범한 피로성 부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분 한쪽 다리에서 발생합니다. 혈전성 부종은 주로 한쪽 다리에서만 발생하며 양쪽 다리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쪽 다리가 붓고 다른 한쪽은 정상적이라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통증이 동반됩니다. 부푸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당기는 느낌과 함께 나부낀 통증이나 뻐근함이 느껴지며 종아리가 압박될 때 뚜렷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색 변화가 있다. 붓기가 난 다리의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어둡게 변할 수 있으며 피부 온도도 반대편보다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넷째, 휴식 후 호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피로성 부종은 휴식을 취하면 다음날 사라질 수 있지만 혈전으로 인한 부쿠는 다음날 아침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책 이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되풀이될 경우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걷기가 지나치게 힘들었다거나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는 하반신 혈관으로부터 온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 혈관외과나 말초혈관과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입니다. 다리가 물에 잠긴 듯 무거워지고 몇 발짝도 못 나아가 쉬어야 할 정도라면 이것은 혼란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63세 김 씨는 은퇴 전 중요한 회사 직원이었고 건강은 훌륭했습니다. 산책은 하루 중 가장 기쁜 시간이었고 하루에 5대 6,000보 가량을 걷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년 동안 점점 나태해졌습니다. 집 앞마당까지 단지 몇 미터밖에 가지 않더라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뻐근해지며 힘이 없어졌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져서 반드시 1에서 2분 쉴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령과 체력이 감소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빨리 걷면 지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리가 무겁고 심장이 빨리 뛰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피로가 아니라 병적인 피로였습니다. 가족들의 장기적인 요구로 병원을 찾아보니 하지 정맥혈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마치 엔진처럼 작동합니다. 운동 시에는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다량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뚫린 고속도로처럼 지속적으로 혈액을 보급합니다. 그러나 혈관에 장애물인 혈전이 발생하면 고속도로는 시골길로 변할 것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다리 근육이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고 소리치지만 혈관은 막혀 공급이 심각히 떨어집니다. 근육이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지면 저림, 뻐근함, 무거움, 저림, 통증을 통해 신호를 보내며 멈춰버립니다. 쉬면 근육의 혈액 수요가 감소하여 적은 공급량으로 버티기 어렵게 되어 증상이 단시간 완화됩니다. 이와 같이 걷다 멈추는 무거움은 일반적인 피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로 정기적이다는 점입니다. 무작위가 아닌 매우 규칙적으로 거의 항상 동일한 거리, 수백 미터 또는 수십 미터를 걷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휴식 후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잠시 쉰 후 불편감이 크게 감소하거나 사라지며 다시 잠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증상과 동반될 경우 다리 무거움 외에도 숨이 차, 가슴이 두근거림, 무기력감 등의 전신적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 부위에 제한됩니다. 이 무거움과 뻐근함은 주로 종아리 부분에 집중되므로 간단히 나이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걷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장은 한국 의사인 이준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맥순환계의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신호의 세 번째는 걸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증상으로 산책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재발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폐색전증일 수도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성 질환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발본 후 빠르게 발병하고 사망률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책 시 폐색전증의 증상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호흡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걷거나 경사를 오를 때도 호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감과 식은땀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입술과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혈전성 질환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나 장기적으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형 수술을 받거나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책 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산책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응급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이 차가워진다거나 체력이 저하된다고 노년성 냉증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체력 감퇴나 노화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차가우면 습관적으로 신장 허샥이나 혈액 부족을 의심하거나 옷을 덜 입었던 것을 자책하며 발을 담그거나 파스를 붙이고 두꺼운 양말을 신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가요?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찬 바람이 불고 발목이 저리고 마비된다는 느낌이 들면 이것은 평범한 감은 아니라 하체 동맥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73세 김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건강을 특히 신경 쓰며 운동이 삶의 길이라고 믿고 하루에 2번씩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걷다가 발이 차가워지고 두꺼운 양말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발이 차가워지고 뼈 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발이 차갑고 저리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걷기가 어려워졌을 때 약자를 회피할 생각에 혈액순환을 넣은 것에 시간을 할애해왔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몇 일이 지나지 않아 발뿐만 아니라 저림 현상이 나타났고 발색도 창백해졌으며 걷는 것조차도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당황하여 급하게 아들에게 병원으로 가 동맥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김 씨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른발 발목 동맥 혈관이 이미 75% 이상 좁아져서 혈전이 형성될 직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맥 혈전은 정맥 혈전과 반대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은 이에 모두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따뜻한 혈액을 상지와 하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정맥은 모든 뜨거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배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맥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부기가 나타날 수 있지만 동맥이 막히면 따뜻한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차가워지고 저리며 창백해진다. 산책 시에 다리 근육이 더 많은 따뜻한 혈액을 필요로 하지만 동맥이 협착이나 혈전으로 막혀 있어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은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계속해서 발이 차갑다. 충분히 따뜻하게 입은 상태이지만 다른 부분은 뜨뜻하고 몸의 다른 부분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발만 차가워요. 2. 걷는 동안 계속해서 발이 더 차가워집니다. 산책하는 동안 발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쉬는 동안 조금 나아진다는 느낌입니다.
3. 양발 사이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한 발은 정상인데 다른 발은 상당히 차가우거나 4. 색이 변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발이나 발가락이 반대쪽보다 창백해 보이거나 반점이 생기며 마비된 느낌이나 양말을 신은 듯한 겹겹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5. 다리 털이 사라지고 피부가 얇아져 있습니다. 장시간동 아니나 혈액 공급 부족으로 발이나 발절이 사라지고 피부가 얇고 윤기를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서의 체산도 방법이 결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본원에서 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혈관 공급 경로가 몹시 막히려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혈관 문제는 절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기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잘라버리거나 더욱 심각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발이 아예 감각을 잃고 걷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이러한 4가지 징후에 대해 경청하고 마음속 한구석이 두근거리지 않으셨나요? 노화로 인해 다리가 불편하고 약간 부어오르며 무겁고 차갑고 숨차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정상으로 여기는 상태 뒤에 위험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혈전 관련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폐색전증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대부분은 미리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혈전은 즉각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혈관을 막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막다른 징후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작은 증세 속에 명백히 감춰져 있습니다.